자, 취향대로 걸러드리는 드리퍼. 오늘 추출할 영화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지금 막 보고 왔는데요. 이게 주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 배두나님 나오고 그 김윤성님, 그다음에 장기야, 손석구 이런 배우들 나온다 그러셔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보고 왔는데 이 포스터에 써져 있는 거는 4명인데 실제로 이제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김윤석, 배두나 이렇게 두 배우님들만 영화를 이끌어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조연이더라고요. 그게 살짝 아쉬웠지만 약간 한 줄 평 같은 거를 해보자면 간질간질한 멜로가 그리우셨던 분들은 보러 가면 참 좋을 영화다. 인물 소개 먼저 해드리면은 배두나님이 연기한 옥택선 평범한 영어 번역가고요. 그다음에 김윤성님이 연기한 이균 박사. 영화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이름이 톡소바이러스인데 이거를 7년 동안 연구한 백신 연구 박사입니다. 장기하님이 연기한 김현우 자동차 딜러인데 배두나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나와요. 손석구님이 연기한 남수필 이제 옥택선의 소개팅 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균 박사의 후임이자 이 톡소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화 스토리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연애 세포가 말라버린 이 배두나님이 연기한 옥택선이 여동생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소개팅 남으로 나오는 게 그 손석구님이 연기한 남수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려 30분이나 지각을 하면서 아주 밥맛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자기가 무슨 연구하는지 막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로 계속 뭐 연구소에서는 뭐 어쩌차 내가 뭘 했는데 어떻게 잘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옥택선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갑자기 연구소 호출이 와서 30분 늦었는데 그냥 연구소로 바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 옥택선이 화가 이만큼 났어. 그 상태로 집에 갔는데 여동생이랑 엄마가 화장도 막 고쳐주고 그 다음에 집에 막 음식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왔냐, 다 집에 가라, 짜증난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려요. 그러면서 문을 열었는데 연구실 호출을 받고 가버렸던 남수필이 등장을 합니다. 여동생이랑 엄마랑 짜고 옥택선의 그 자취방으로 남수필을 그냥 몰래 초대를 해버린 거예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남수필이 도착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오죠. 남수필이 옥택선한테 자꾸 막 들이대는 거예요. 뭐 결혼하자. 그리고 나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꿈꿨다. 같이 세계 일주를 하러 가자. 배두나한테 계속 들이대다가 갑자기 그냥 잠에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배두나도 좀 얼탱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쳐다보다가 손석구가 먹고 남긴 어묵이 있었거든요. 어묵에 소주 한 잔을 하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됐어요. 이제 잠에서 깼는데 이 배두나 눈에는 이 모든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 장기야 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기야 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동차 딜러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거의 매일매일 그 자기네 전시장으로 와라 이런 단체 문자를 계속 돌려요. 근데 그 문자가 예전에는 엄청 귀찮은 문자였는데 오늘따라 이 문자가 너무 이 전시장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배두나가 장기하가 있는 그 전시장으로 찾아갑니다. 막 예전 추억팔이를 해요. 그러면서 차를 막 살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 전시장에 있는 차를 타고 장기하랑 같이 그 해수욕장으로 그 드라이브를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옛날 막 추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둘 다 술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차에서 그냥 둘 다 잠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이제 차에 와가지고 문을 뚝뚝 두들겨요. 그러면서 이상한 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옥택선 씨 맞으시죠? 그러면서 자기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손석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잖아요. 그랬는데 이 바이러스가 되게 위험한 게 증상이 발현되고 나면 24시간 안에 죽게 되거든요. 이 손석구가 본인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두나한테 연락을 계속하는데 배두나가 연락을 안 받아요. 결국에는 24시간이 지나면서 손석구는 죽게 되고 얘 진짜 죽습니다. 죽어요. 바이러스에 걸려서 결국에 손석구는 죽게 되고 죽기 직전에 이 배두나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너도 감염됐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 믿지 말고 이 바이러스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이균 박사를 꼭 찾아라. 라는 이제 마지막 멘트와 함께 그 손석구는 사라집니다. 그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이 배두나를 잡으러 왔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잡으러 왔어요. 왜냐면은 이제 복균 의심자니까 잡으러 왔는데 손석구가 이균 박사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두나가 거기 방호복 입은 사람들한테 여기에 이균 박사라고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래요. 장기하랑 같이 처음에는 잡혔다가 이제 냅다 도망을 갑니다. 그 방호복을 입은 채로. 그 예고편이랑 이런 데 보면은 그 핑크색 방호복을 아마 입고 있을 거예요. 그걸 입은 상태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균 박사가 배두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당신 위험한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잡히지 말고 꼭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이제 북악스카이 팔각정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을 모두 따돌리고 배두나랑 장기하가 결국에는 이균 박사를 만나요. 그래서 이균 박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썰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이균 박사가 이 바이러스만 7년 동안 연구한 제일 권위자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처음 연구한 이유는 본인이 우울증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전까지 우울증 치료제는 다 이제 화학적인 우울증 치료제였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았는데 생물학적인 우울증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서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이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은 공기로는 전염이 안 된다. 타액이나 피가 섞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 있다. 특징이 동공이 넓어지고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호감도가 막 증폭이 되는, 그래서 막 이유 없이 막 자신감도 상승이 돼서 주변에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감정이 그냥 처음에는 호감이었다가 사랑의 감정까지 막 발전이 되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다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배두나 눈에 뭐 이제 모든 세상이 다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배두나가 이 바이러스에 확실히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균 박사가 본인이 알고 있는 연구실로 데려가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변에 이제 본인 친구들 있는 병원에 가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확진인 거를 알게 돼요. 배두나가. 항체가 있어야지 병을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를 낫게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7년 동안 연구했을 때 나왔던 항체 샘플이 있거든요. 이제 후배 연구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거를 몰래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두나한테 막 실험을 조금 해봐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배두나가 사실은 슈퍼 항체를 가지고 있는 면역자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균 박사가 알게 돼요. 이 배두나가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 플러스 우울증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 배두나를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지금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이균 박사가 원래는 성의료재단이라고 하는 그 의료재단의 연구원이다가 거기는 이제 이사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미국으로 한번 떠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필 이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균 박사는 본인의 연구실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의료재단이랑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항체를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 항체를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만든 이 성의료재단에서 만든 그 항체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배두나 몸에서 자라고 있던 그 항체가 더 주요했고, 그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고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추후에 발견하게 되면서 완치가 되는, 배두나도 완치되고 그 병에 확진이 됐던 다른 그 피해자들도 결국 완치가 되면서 이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균 박사도 결국에는 이 항체를 가지고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해요. 이균 박사가 가지고 있던 그 가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뭔가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이 호감에서 사랑까지 막 발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낫게 되면은 과연 이 감정이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병과 함께 소멸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열린 결말로
요거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배두나랑 이균 박사가 손석구 그 납골당에 있는데 거기에 추모하러 갔다가 둘이 만나게 돼요. 그 김윤석 배우가 배두나 배우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 그때 우리가 막 얘기 나눴던 그런 감정들, 그런 추억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배두나가 어렴풋이 알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너무 흐려요. 그 감정도 너무 흐려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김윤석이 한 번 더 물어봐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냐? 하면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둘이서 갑자기 빵 터져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같이 차 타고 내려가시죠? 하면서 배두나가 이제 김윤석을 태우고 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 때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사라졌는지 아니면은 사실 기억나는데 둘이서 뭔가 재밌게 연기를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스토리랑 약간의 결말, 스포가 담긴 결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영화 리뷰를 한번 해봐야죠. 어떻게 봤냐? 일단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일단 멜로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배두나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팬심에 본 것도 어느 정도 있다. 배우들의 연기가 저는 일단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그 배두나 배우의 약간 생활 연기라 그래야 되나? 실제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듯이 하는 연기력이 진짜 어색한 거 하나도 없고 뭔가 이걸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이제 좋은 점 얘기했으니까 아쉬운 점도 한번 얘기하자면 이 장기하 님이 나오는데 역할이 진짜 애매했다. 약간 감초 역할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는 역할이 무슨 뭐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도 아니고 뭐 그렇다 그래서 엄청 그 역할이 커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배두나 배우가 누군가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 딱 한 요소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태워주는 역할로 한번 나오고 그 연구소에 계속 잡혀 있는 역할로 나오고 딱 그 정도 역할이 다예요. 그래서 여기 영화 처음 포스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주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역할이 있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장기하 님의 역할이 뭔가 조금 더 컸거나 아무튼 주연은 아니었다. 조연이었다. 그리고 손석구님 사실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 중에 한 5할은 손석구였는데 손석구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맡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영화는 이미 2019년도에 찍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영화 제목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밖에 못 나오던 그런 창고 영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9년도에 손석구 배우가 멜로가 체질 요걸로 이제 막 서서히 얼굴 알릴 때쯤 이 영화도 그때 같이 들어간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할이 그렇게 크지 못했다. 그게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영화 그 정보를 보시면은 손석구 배우님이 주연이 아니라 이제 특별 출연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많이 유명해지셨으니까 특별 출연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그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에 재밌는 단역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카더가든 그 가수분도 경찰로 한 번 나오거든요. 그 장기하 님이랑 같은 소속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주요 포인트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감정이랑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감정을 이제 증폭시키는데 과연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성되고 삭제되고 이렇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 마지막에도 그 부분으로 열린 결말 형식으로 이제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냐? 그 연애세포가 소멸 직전인 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뭔가 되게 그 알 수 없는 간질간질한 부분들이 한 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간질간질한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쫙 와닿았던 이유가 거기서 연기하는 배우분들의 나이가 김윤석 배우도 그렇고 배두나 배우도 그렇고 두 분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0대 후반 뭐 30대 막 이런 분들이 연애세포가 막 죽었다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봤을 때 약간 비슷한 나이대 혹은 나보다 그 많은 나이대의 배우분들이 그런 간질간질한 연기를 하는 게 이제 소멸 직전이던 연애세포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가 사실 소설이 원작이에요. 이 영화랑 결말이 달라요. 소설에서는 약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끝을 맺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뒤에 약간의 열린 결말과 함께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다 보니까 최근에 영화나 OTT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기보다는 좀 희망적이지 못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영화 같은 게 많았는데 이 영화는 엔딩 자체가 비교적 해피엔딩이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영화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평점을 한번 매겨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의 추출 농도 일단은 화제성 농도 10 만점에 3점입니다. 예고편도 그렇고 그냥 뭐 지하철 광고나 뭐 이런 다양한 광고도 그렇고 광고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예고편도 보면은 똑같은 내용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한 30개 정도 예고편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다 같은 내용으로 비율만 막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화제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작품성 농도 10 만점에 5점입니다. 그 영화가 그 내용은 슴슴하고 참 좋은데 어떤 예술성을 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제 생각에는 킬링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김윤석 배우랑 배두나 배우 요 두 분 말고는 그 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그 기승전결이 좀 부족했다. 그 점에서 저는 5점을 줬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또 보냐 그 또봐 농도는 10 만점에 5점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애 세포가 죽어갈 때 그 한 번씩 보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총점 4.5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살짝 우울할 때나 그럴 때 한 번씩 볼만한 영화가 아니었냐라는 생각. 그리고 영화 자체가 한 90분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 길이. 그 다음에 뭐 배두나님, 뭐 김윤성님, 그 다음에 뭐 장기하님, 손석구님 이런 식으로 또 얼굴 익숙한 배우들이 나오니까 사실 연기력이 다들 뒷받침이 되니까 보는데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바로 보고 온 바이러스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영상 보시면은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댓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드리퍼